안녕하세요. 창업하는 의사 다다기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댓글로 몇 번 질문을 좀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바로 정부 지원 사업,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본 것 같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저는 이제 심사위원이 아니라 결국 심사가 되는 그런 지원자 입장에서 느낀 부분이긴 한데, 이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예비 창업자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결국 고용 창출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직장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안정화시키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고용 창출이 되기 위한 거라서 그런 만큼 수익성과 시장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그 고민이 고민을 했다는 부분과 함께 그 고민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갔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동안 이제 제가 원래 처음에 준비하면서는 그냥 가늘고 길게 고정 지출을 이제 좀 줄여서 조금 작게 길게 가려고 한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을 때는 사실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작은 기업이 꾸준히 길게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목적은 제 자아 실현, 제가 창업을 해서 잘 사는 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 뭐 조금밖에 안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수익 자체보다도 이게 너무 좋은 거라던가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이걸 통해서 이 제품, 이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정도의 그런 수익 모델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건지를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고정 지출 비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내가 목표로 하는 매출액, 예를 들어 내가 매달 뭐 월급이라든지 뭐 서비스 비용 아니면은 원가가 이 정도 든다라고 하면은 매월 수익은 어느 정도로 목표를 하는지, 아니면은 분기별로 돈이 들면 분기별로 돈이 얼마나가 드는데 분기별로 얼마나 돈을 매출을 올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작성이 또 필요하죠. 예비 창업자들 부분들 중에 이 부분을 굉장히 놓친 경우가 많아서 저 역시 그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 상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돋보이겠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그 시장성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히 이게 좋으니까 팔릴 거다, 이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뭐 사용할 거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전체 규모, 시장 규모를 파악을 하고, 시장 규모가 사람 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총 그런 액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비만 치료 약물과 수술 이런 거에 대한 총 시장 규모를 이제 파악을 해서 작성을 해서 넣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나의 사업 아이템을 더 그럴듯해 보일 수 있게 그런 시장 규모에 대한 평가와 그런 그 시장 규모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목표를 잡고 있는지, 내가 사실 100%가 다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어느 정도를 내가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그런 마케팅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를 좀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사업계획서에 담고 또 발표 자료에 담을 수 있어야 이제 사실 그래야 사업도 잘 될 것이며, 또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좀 더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발표 자료 자체가 잘 만들고 못 만들고 보다도, 왜냐면 제가 잘 만들진 않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도 이제 불합격에서 합격 쪽으로 가게 된 이유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성과 수익 모델에 대해서 정말 발표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보완을 했어요. 내가 심지어 사업계획서 제출했던 거에 비해서도 발표 자료 할 때 또 많이 하고, 그러니까 총 이렇게 예비 창업 패키지, 사실 이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지원할 때 한번 이제 적어서 낸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 일반 분야 사업계획서, 이 두 가지도 조금 달랐고, 그 사이에 보건산업혁신센터
혁신창업센터 발표할 때랑 예비창업 패키지 발표할 때도 좀 달랐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보완을 해나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완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모델과 시장성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예비창업 패키지, 예비창업자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 부분보다도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 더 보완할까 많이 고민하실 텐데, 아이템을 보고 뽑았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조금 아이템이 좀 약한 것 같아서 결국 실현해 나가는 실현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그 시장이 있는지, 세계 최초, 계속 그 창업교육하면서 듣는 얘기가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이런 거는 진짜 의미 없다고 그래요. 그게 최초인 이유 자체가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고, 대기업들이 그쪽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템을 열심히 준비하기보다도 그 아이템 자체가 가지는 그런 특성,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장에 진출을 할 것이며, 그 시장에서 총 얻어가려는 내 매출이 어느 정도일지 사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계산하기 어렵지만, 저 지금도 저희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단가예요. 이거 어느 정도 가격으로 잡아야 되는지, 너무 이게 프리미엄과 그 박리담회 식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말 고민인데, 사실 예비창업 패키지 하고 나서도 조금 수정은 가능하니까 결국에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수익 그리고 시장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도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이런 그 정부 지원 사업의 발표에서, 그리고 서류 평가에서도 좀 돋보이게 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길게 쓰지도 않았어요. 거기에서 5페이지 내외로 쓰라 그래서 5페이지 내외, 글씨 크기도 가능한 이제 줄여서 이제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내용 면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면 제가 떨어졌던 사업계획서랑, 근데 사실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떨어지지는 않아서, 근데 어쨌든 처음 사업 준비할 때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이번에 합격할 때까지 사업계획서 그리고 발표 자료에 업그레이드 과정도 한 번쯤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라서 한 올해 말쯤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말은 아니고 가을쯤? 어쨌든 다들 화이팅입니다. 창업하는 의사 다닥위원이었습니다.